하면 제일 좋을지, 적합할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반갑습니다. 29년차 심리상담가이자 학습 멘탈리스트인 이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웩슬러 검사에 대한 Q&A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PD 선생님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수영님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왜 자녀의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웩슬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아이가 어떤 부분을 좀 잘 하는지, 또 어떤 부분 잘 태어났는지, 어떤 부분 좀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하시기도 하고, 사실 본질은 지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영재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능적으로 약간은 이제 장애가 있는지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 아이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알고자 하는 어떤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웩슬러 검사와 다른 지능 검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와 보통 일반 지능 검사,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지문 검사 이렇게 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1대1로 아주 트레이닝 받은 전문적인 선생님이 검사를 하세요. 한 1시간 반 정도 검사를 하는데, 언어적, 비언어적인 부분들 면밀히 관찰을 하고 또 지능을 검사하는 방식이라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세계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너무 잘 이해가 네. 됐고요.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굉장히 받고 싶어지는데요. 이 웩슬러 검사는 몇 살부터 가능한지, 언제 받아야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웩슬러 검사입니다. 웩슬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윕시, 위스크, 웨이즈. 이게 나이대별로 다른 검사가 있어요. 도구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윕시는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 가능한 검사예요. 그리고 위스크는 만 6세부터 16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검사예요. 성인 검사는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성인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뭐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어떤 나이에 제일 하면 제일 좋을지, 적합할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핫한 시기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6, 7세? 6세? 뭐 영재원을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만 한 5세에서 6세 넘어갈 때가 좋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 6세에서 7세, 한 7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그리고 한 4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이제 학습 능력을 제대로 폭발할 시기잖아요. 그때. 그리고 한 6학년에서 중1 올라갈 때, 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요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또 다른 두 번째 방법 정도는, 아이들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 2, 3년 텀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높고 어떤 부분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조금 주기를 짧게 한번 하면서 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 센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웩슬러 지능 검사를 어떤 목적으로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소장님 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개는 지능이 좀 알고 싶어서 오세요. 근데 조금 더 깊은 곳에 요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이거는 이게 지능이 높던 조금 낮던 이거 잘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 좋은 쪽으로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게 아닐까요?
어떠세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쵸? 네. 지능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능이 조금 높으면 좋겠지만 이걸 적절하게 너무 잘 활용을 해서 아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님들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뭐 진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단받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나 또는 수리적인 부분이 조금 낮으면 또 높으면 어떻게 좀 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부모님의 이끌림,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영향력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웩슬러 지능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팁이나 약간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팁이나 노하우 뭐 이런 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저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가장 좋은 기분의 컨디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즉 임상 심리사 선생님들이 저희는 이제 다 검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아이를 잘 다루는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하기도 해요. 이게 검사를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딱 나오면서 벌써 끝났어, 엄마 나 더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1시간 반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과 눈이 초롱초롱하게 나오는 애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컨디션이 좀 좋을 때 한 번 더 오세요 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자의 상냥하고 따뜻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지능이 최상위권이 아니라서, 즉, 부모의 지능이 최상위권이 아니라서 자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지레 겁먹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최상위권이 아니라서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방법을 좀 몰라서 방향성 없이 이제 노력을 하거나 아예 제대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가지 제대로 된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높은 메타인지. 시각, 즉 웩슬러 검사 같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만의 약점, 나만의 강점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둘째, 이제 이 메타인지를 잘 관점을 이용한 나만의 학습 유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메타인지가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라는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업이 된다면 좀 정말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아이를 조금 나보다 더 월등한 아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부모가 노력해서 애쓰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최상의 부모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메타인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알고 또 세상을 알아가면서 내가 귀한 존재다 라는 인식, 이게 진짜 진정한 승리자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성을 잘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메타인지이기도 할 겁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노력이 아주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력하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주는 거, 이 과정이 아주 놀랍게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설명이 다 됐는데 오늘 웩슬러 검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좀 이해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어요? PD님은? 네, 오늘 첫 번째 Q&A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것 같아요.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웩슬러 이제 Q&A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웩슬러 검사와 다른 지능 검사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렸고, 또 언제 받으면 좋은지, 몇 살쯤 받으면 좋은지, 또 고려해야 될 유의점이나 내 아이를 상위권으로 어떻게 진입하는 데 필요한 부모로서 노력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았어요. 이제 부모가 끊임없이 성장해야지 아이도 또 성장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이럴 때 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 동행,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